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서 다뤄볼 사건은 서울의 한 강남의 술집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. 자고 일어나니까 성범죄자가 되어 있었다. 강남에 인기 있는 술집들이 정말 많죠. 이 술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유명한 술집이었습니다. 5년 이상 사귄 커플 남녀가 운영하는 그런 술집이었는데요. 연말에 어느 주말 술에 좀 취한 손님이 화장실 출입 방법에 대해서 남자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. 근데 남자 사장님이 문 옆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 라고 답변을 하고 바로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다고 합니다. 손님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, 사장님과 이 손님의 말 한마디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곧바로 욕설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극도로 달아올랐고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치열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져갔다고 합니다. 결국 경찰 출동까지 부르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. 이 경찰이 도착하자 손님은 술에 취해서 본인이 화를 누르지 못했다, 나는 반성을 하고 사장님한테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땡땡땡씨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어서 이 경찰서에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술집에서 일어난 남자 둘의 다툼, 왜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을까요? 지금부터 손님을 모시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찰 조사 상황을 가정해서 그 전말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가게 남자 사장과는 왜 다투셨나요? 아니 뭐 화장실 간다 뭐 이랬는데 말투도 그렇고 손님을 너무 무시하는 좀 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화장실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는데 말투도 그렇고 좀 퉁명스러워가지고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. 묵국자분들 얘기에 따르면 흥분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사과를 드렸고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당신 술은 얼마나 먹었나요? 술은 그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제가 주량이 원래 한 2병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날은 한 병도 거의 다 안 마신 것 같아요. 뭐 한 병도 안 마신 거면 둘이서 뭐 소주 한 병 시켰다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다음에 오전에 일정이 좀 있었어요. 일행은 꽤나 술을 먹었던 그런 상황이고 가게에서는 둘이서 한 3병 정도? 근데 이제 저는 한 병을 많이 안 먹고 일행분이 좀 많이 먹었습니다. 가게는 얼마나 있었던 것 같으세요? 머무른 시간은 뭐 1시간 정도? 그럼 가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.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남자 사장님이 가게 카운터 보고 있었고, 처음에는 저희까지 해서 2테이블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5테이블이 다 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 주문을 누구한테 했어요? 주문은 남자 사장님한테. 주문 받고 서빙하고 다 남자 사장님 했다. 예. 가게 들어갔을 때 남자 사장님이 카운터 보고 있었고 주문 받고 서빙했던 것도 다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. 다른 테이블도 다 남자 사장님이 주문을 받던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. 여자 사장님이 서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세요?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.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뭐 요리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술 마실 때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피디자 아까 전에 뭐 술 별로 안 마셨다고 하셨죠? 네, 그 술집 처음 들어가서 싸울 때까지 네.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보시겠어요? 일단은 주문을 했고 15분 정도 뒤에 이제 안주가 나왔고요. 그래서 일행이랑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. 30분 지난 뒤에 일행이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도어락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뒤로 이제 남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남자 사장님이 같이 가서 이제 화장실 문 열어주고 그랬는데 일행이 돌아와가지고 조금 약간 좀 불친절한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자 사장님이 일행한테 막 욕을 하고,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난 상태여가지고 남자 사장한테
폭행을 좀 휘두르게 됐습니다. 이 강제추행 피해자분이 얘기하기로는 말싸움이 있은 뒤에 피해자가 왔는데 네. 이 피의자가 자신의 손을 잡더니 나이가 많은 분인데 사과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? 하면서 손등을 문질렀다. 그리고 좋게 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을 잡았다. 그 제가 여자 사장님 손을 잡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렇죠. 거예요?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, 왜냐면 처음 주문 받고 서빙하고 이럴 때까지 남자 사장님이 계속 홀을 받고 여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. 다른 손님들도 계속 안주 주문하고 했을 텐데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뭐 저희 테이블로 올 이유는 없는 것 같고, 수사관님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진짜 만약에 강제추행을 했다 이러면 폭행 때문에 경찰까지 왔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나중에 신고한다?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그때 충분히 경찰분들도 계셨는데. 피의자가 자기 여자친구 팔 잡고 손등 문지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는데.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.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나중에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지금 피의자 얘기는 네. 이 피해자가 허위로 지금 고소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. 왜 피해자가 그럼 왜 고소를 했다고 생각하세요?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폭력을 가했으니까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, 저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폭행으로 고소해봤자 합의금도 얼마 안 되고 어디 한번 강제추행으로 한번 걸어볼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지르거나 만진 사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? 아니면 뭐 좀 만지긴 했는데 폭행하는 과정이었고 이런 거지 뭐 강제추행에 고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? 아니, 저는 여자 사장님을 본 적도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오기 전에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, 애초에 어떤 사람한테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뭐 이런 거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. 피의자는 이 남자 사장하고만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잖아요. 그럼 그 당시에 이 여자 사장은 어디 있었어요? 제가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그 술집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. 여자 사장님 그분은 주방에서 요리를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때 저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밖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. 아마도 요리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때 당시에 술집에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있었나요?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세 그룹은 확실히 있었습니다. 그분들은 제가 여자 사장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만진 적도 없고, 그분들을 좀 조사해 보시면은 제 얘기랑 일치하는 걸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목격자분들을 만약에 되시면 꼭 찾아서 그분들 의견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네. 잘하셨습니다. 네.